요즘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시장에서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보이고 있어요. 뭐랄까, 부동산 시장의 주인공이 슬슬 바뀌고 있다는 신호 같은 건데요.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현상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뭔지,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뭘 준비해야 할지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. 네, 맞아요.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돼요.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, 이 젊은 세대가 그것도 대출 하나 없이 완전 현금으로 10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있다는 뉴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? 이걸 그냥 영앤 리치가 나타났구나 하고 넘길 일일까요? 아니면 이게 뭔가 훨씬 더 큰 시대적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일까요? 언론에서는 보통 이분들을 영앤리치라고 부르죠. 암호화폐나 주식 같은 걸로 아주 짧은 시간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번 새로운 부자 세대인 거죠. 사실 이분들이 나타난 건 기존에 우리가 알던 자산 형성 방식이랑은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세대 안에서도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 아니냐,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고요. 자,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이 새로운 부자들의 등장, 이걸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. 이 사람들이 그냥 돈 많은 젊은이들일까요? 아니면 우리 사회에 뭔가 더 깊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걸까요? 근데 말이죠.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열쇠가 좀 의외의 곳에 있어요. 무슨 부동산 가격이나 투자 전략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. 바로 소유라는 개념 자체.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그 근본적인 믿음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두 번째 섹션 주제가 바로 소유라는 착각입니다. 자, 지금부터는 관점을 확 바꿔볼게요.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동산 소유, 이거 진짜 의미가 뭘까요? 어쩌면 우리가 알던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일지도 모릅니다. 와, 이거 되게 도발적인 문장이죠? 부동산엔 내 것이 없다. 이 말이 하고 싶은 진짜 핵심은 뭐냐면요. 우리가 내 거다라고 믿는 그 땅이 있잖아요. 그게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. 국가의 것이고 더 크게 보면 지구 공동의 것이라는 거죠. 우리는 뭐냐? 그냥 잠시 빌려서 사용하고 관리할 뿐이다, 이런 얘기입니다. 보통 우리한테 부동산은 뭐예요? 그렇죠. 부와 안정의 상징, 반짝반짝 빛나는 성 같은 거잖아요. 근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새로운 관점은 정반대예요. 부동산 소유가 오히려 나를 짓누르는 아주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아니, 대체 왜 그럴까요? 네, 그래서 세 번째 섹션 제목이 바로 부동산은 짐이다입니다. 아니, 어떻게 자산이 짐이 될 수가 있는지 그 논리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. 이 관점을 듣고 나면요, 아마 자산을 보는 태도가 확 바뀔 수도 있어요. 이 표현 정말 재밌지 않아요? 땅 지킴이. 그러니까 부동산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그냥 그 땅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책임감이 엄청 무겁다는 거죠. 결국 자산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자산에 내가 꽁꽁 묶여버리는 셈이에요. 여기서 고생덩어리라는 말이 나와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동산을 잘 굴리고 관리할 실력이 없잖아요. 그런 사람한텐 부동산은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고생, 고통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. 심하면 진짜 집안이 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무서운 경고입니다. 결국 그래서 중요한 건 자산이 얼마나 많냐가 아니라는 거예요. 바로 나의 실력,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. 개인의 능력이나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부동산이 많아도 그게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짐이 될 뿐이다. 이게 이 관점의 핵심입니다.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결국 돈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실력이라는 말이죠. 아니, 근데 왜 하필 지금 소유가 아니라 실력을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? 이게 그냥 철학적인 얘기, 좋은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. 바로 이 실력을 갖춘 사람만이 잡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네 번째 섹션에서는 바로 그 미래의 큰 그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자,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이 관점에 따르면요, 지금 우리가 보는 영앤리치 현상이 있잖아요. 이건 그냥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하대요. 진짜는 2030년 이후부터라는 건데, 이때가 되면 부동산을 운용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. 그리고 더 먼 미래에는 우리의 무대가 한반도를 넘어서 저 넓은 만주 땅까지 될 거라는 정말 대담한 예측을 하고 있어요. 물론 이 엄청난 비전은 몇 가지 좀 대담한 전제들을 깔고 있어요. 예를 들면 미래의 중국의 판도가 바뀌고 어떤 전략적인 목적을 위해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, 이런 예측들이죠.
이 주장의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. 이런 엄청난 미래가 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땅 몇 평에 목숨 걸지 말고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고 진짜 중요한 실력을 키워라. 바로 이겁니다. 자, 이렇게 거대한 이야기가 결국 딱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집니다. 마지막 섹션이죠. 진정한 자산, 나의 실력. 세상에 어떻게 바뀌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자산. 바로 그 얘기입니다. 자, 이쯤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인 것 같아요. 이런 거대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는 지금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? 당장 집을 사는 것? 아니면 뭔가 다른 걸 준비하는 것?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? 그 길을 딱 3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. 첫 번째, 소유에 대한 욕심, 그 집착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. 두 번째, 그 시간에 오롯이 나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3번째, 그렇게 갈고 닦은 실력으로 다가올 엄청난 기회를 꽉 잡는 겁니다. 네,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딱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.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새로운 부자가 나타나든 그건 그냥 시대의 흐름일 뿐이라는 거죠. 그런데 휘둘리지 말고 지금 우리가 딱 집중해야 할 단 하나, 그건 바로 내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. 여러분,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나 통장 잔고 말고요. 그 어떤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여러분의 진짜 자산은 과연 무엇인가요?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, 그게 바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.